저녁 준비가 한창인 행복이 가득한 한결이네 집.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옵니다. 식사 시간이면 언제나 엄마를 돕는 13살 한결이. 원래도 엄마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래요? 아예 저녁 준비해놓고 기다릴 때도 있어요. 아우 기특해요. 아유 착해라.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 평범한 식사 시간. 그러나 중학교 입학 이후 아이의 일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이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집에 와서는 이렇게 밝은데 계속 티를 안 내려고 숨긴 거잖아요. 너무 이게 우리 집 일이 아니겠지라고만 생각했던 게 저희 아이한테 일어나니까 진짜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유 엄마. 혹시 또 뽑아주고. 한결이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그럽니까? 학교 폭력을 겪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일 처음에는 6월 24일 날 이제 학교에서 일단 학폭 발생했다라는 신고를 받았고 이를 만나서 바로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너무 상처가 심하더라고요. 아들의 몸에 난 상처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꼬집히고 예. 맞은 상처였습니다. 호호. 한결이는 뺨을 맞아 귓불까지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발을 밟아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못 들었다면서 막 자기 발 밟고 웃었지 이러면서 이제부터 때린다라고 하고 패대기 치고 그렇게 막 한 대 때리고 사소한 실수였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농구 코트에서, 계단에서, 교실 안에서도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학교에 신고된 건 지난 6월 24일. 부모님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영상이군요. 네. 지난 6월 18일 오전 8시 20분 한결이가 무언가에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아이고야. 하나이가 한결이의 뺨을 때리네요. 익숙하다는 듯 가슴을 밀치며 또다시 위협합니다. 어허. 자연스럽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예. 걔가 때리기도 전에 걔가 딱 다가오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그러네요. 걔가 완전 방어 자세 취하잖아요. 와. 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게 그냥 앱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장보를 보려고 해서.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걔가 뭐라 입을 깨충좀 욕을 해요. 그냥 맞아, 저희 아이 이제 뺨하고 명치를 때리는 거죠. 폭력이 익숙해 보이는 가해 학생은 바로 같은 반 동급생 김승민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는, 겉으론 인기 많은 학생으로 불렸던 승민군. 그러나 교실 안에선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한결이가 동갑 친구 승민이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왔습니다. 계급 사회를 만들고 이 계급이 사람 몸에 빗대어서 뭐 어떤 애는 머리, 어떤 애는 왼팔, 오른팔, 어떤 애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런 식으로 나눴었는데 그 답은 가해 학생이 만든 일명 인체 계급도에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인제 계급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머리보다도 그런 거였어요. 그냥 발끝이었어요. 아이고 참. 맨날에 아이들은 인체 모형처럼 머리, 목, 팔, 발끝으로 나뉘어졌고 서열화되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생각을.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13살 관리자의 손짓 하나에 좌우됐습니다. 참 기괴합니다. 예. 특히 가장 낮은 발끝이었던 한결이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발인지도 모르고 그냥 발이 된 거예요? 얘가 그냥 알아서 정한 걸로? 자기보다 높은 그런 계급한테는 다 그냥 존댓말을 썼어요. 안 쓰면은 몇 번 안 썼는데 너보다 계급 높으면 존댓말 쓰라고 이러면서 때렸어요. 게다가 대리 구매까지 이어졌습니다. 6월 17일 오전 8시 40분경 간식을 고른 가해 학생은 전화로 한결이를 불러낸 뒤 계산을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그 학교로 가는 길에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막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고 만져보라고도 하고 하기까지 했어요. 그냥 먹는 척이랑 만지는 척을 했어요. 아유. 그런 척이라도 안 하면 더 때리니까 그런 척을 했는데 또 왜 진짜로 안 하냐면서
석 달이 지났지만 한결이의 시간은 아직 그 교실에 멈춰 있습니다. 아유. 지난 7월 30일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한결이 사건에만 총 10건의 학폭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피해 학생도 만나봤습니다. 저는 바로 있지. 언뜻 보기에 가해 학생과 친한 사이로 보였던 윤가람 군. 아이에게 주어진 목의 역할은 단순한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때리라고 시켰던 거. 이랑 막 싸움 시키고 참. 그리고 이 신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숨겨놓으라고. 아, 이거 참. 우리를 때렸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어차피 뭐 안 해도 때릴 것 같아서. 가람이가 겪은 학폭 피해는 무려 5건. 그중에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요? 3월 초부터 점점 때리기 시작해서 이제 대걸레로 치고 아유. 그때도 그냥 엎드리라고 하고 그 대걸레로 그냥 빡 찔렀어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아빠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속상하시죠. 가람이는 경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네. 참. 아들은 오늘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안쓰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계급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맡았던 아이들도 만나봤습니다. 걔 머리였거든요. 그 친구가 머리를 올려줬어요. 근데 저는 오른팔이었어요. 대부분 전부 억지로 들어온 거예요. 그 친구가 거의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관리자급이었거든요. 그냥 지가 아예 그냥 왕 것처럼. 쥐가 뭔데? 가해 학생 승민군이 만든 서열은 곧 폭력이었습니다. 걔가 기절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거기서 그 친구가 대걸레 가져와 하면서 또 다른 친구가 대걸레 가져와서 바지 다음에 그 푹푹 또 대걸레로 이렇게 쑥 밀면서 찔렀거든요. 그리고 막 찔르고 그리고 또 기다렸으니까 사탕으로 그 여기 코에도 넣고 코에다가 넣었던 걸 입에 진짜? 넣은 다음에 코에 또 2개 넣은 다음에 또 이제 입에 아예 왕창 가득 넣었었어요. 그게 기억나? 저요? 저는 기억이 없어갖고 그 친구가 말해주세요. 저가 말했어요. 머리 담당이었던 피해 학생이 겪은 학폭 사실은 무려 4건. 아유. 그들 또한 피해자였지만 친구들이 당하는 폭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하늘군은 손가락을 물어뜯는 습관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유, 이거 참. 박하늘군의 학폭 피해 인정은 무려 5건. 상처는 몸뿐 아니라 마음 깊숙이 남았습니다. 우울 불안 증세를 겪고 있네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토너먼트 형식으로 막 친구를 너는 얘랑 싸워 하면 이렇게 싸워갖고 그 친구가 이기면은 그 올라가서 그 얘랑 싸우게 하고 거기 또 지면은 이렇게 밑으로 계속 너 목으로 올라가 너 왼팔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참네. 그 친구가 계속 했고 계급 교실의 첫 번째 규칙, 이기면 위로 올라간다. 두 번째 규칙, 최하위 계급은 존댓말을 써야 한다. 세 번째 규칙, 관리자의 명령엔 절대 복종한다. 이게 뭐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이들은 이 잔혹한 규칙을 지키며 심지어 교실 불을 끄고 책상을 붙여 가해 학생의 침실까지 마련해줘야 했습니다. 13살 아이가 맞습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예.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는 가해 학생. 이 모습 뒤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아니, 이거 친구들끼리 존댓말을 쓰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절대 복종이라뇨. 이게 13살 동급생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방법도 참 교묘하더라고요. 이 유도 기술을 써서 상대방을 기절시키고 그 상태에 있는 친구에게 이 작은 규모의 사탕을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 참 엽기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폭력뿐만 아니라 신체 부위를 조직화시킨 것도 충격적인데요. 더 충격적인 거는 가해자가 직접 하지 않고 중간 역할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시를 한 거거든요. 폭력이 점점 교묘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진 건 가해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한 아이의 용기 있는 신고 덕분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폭력적이었다고 들었거든요. 6학년 때도 부모 욕을 한다던가 때린다던가 아이들한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말해봐. 우리 엄마 운영위원장이야. 말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백이랑 그 친구 형들이랑 선배님들이랑 자기 아는 애 중 싸움 잘하는 애랑 뭐 저희 부모님 학교 직급이나 그런 걸 자기 힘이나 유독해서 그런 걸로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줘 자기 자신. 아이고. 그는 늘 부모님의 명성을 자랑했고 무서운 형들을 많이 안다며 아이들을 위협했습니다. 아이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한 유단자였던 그는 배운 유도 기술을 폭력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아휴. 우리는 가해 학생이 다녔다는 유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유도장에서 아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그전에 센터에서도 이런 일이 좀 있었나요? 전혀 없었고 지금 학생 다니고 안 다니고 있죠.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른 학생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좀 저희가 절대 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유도장이 있을까요? 현재 밝혀진 피해 학생은 최소 7명. 촉법 소년인 그는 형사처벌을 피했지만 학폭위는 승민군에게 8호 처분, 즉 강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전학 처분이군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정. 의무 교육 과정인 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였습니다. 가해 학생인 승민군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사건을 조사했던 교육청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거 뭐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반도 있었고 같은 반이 그러니까 다른 반 그렇죠. 한 명이 있고요. 다 같은 반. 같은 반이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해는 그렇게 얘기하죠. 장난이었는데 대부분 학교 보면 가해 학생들이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장난이었는데 하지만 상대방은 장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심했던 거고 상처를 받은 거고. 학폭위원회 위원들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행위는 고의성이 높고 사건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도는 지금 현재 상황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학교를 등교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뭐 반반이겠죠. 둘 다 뭐 정확한 내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 다닐 수가 없는 상황. 지난 8월 11일 전학 처분이 통보되었고 10일 뒤인 21일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자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장난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아빠 우린 이렇게 장난치고 놀았어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남자 중학교 졸업하신 아버지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당하네요. 네. 게다가 가해자 가족은 강제 전학은 과하다며 경기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아이고 참.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피해 학생과 부모 입장에서는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강제 전학이 사실상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가해 부모가 7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 피해자 부모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는데요. 지난달 19일에 공개된 뒤에 9월 15일 기준 약 6만 5천여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해자 아버지는 어떤 입장일까요? 실화탐사대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 우리는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아니요,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이게 SNS에 이제 파가문을 썼잖아요, 그때 당시. 네. 그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의 신청을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괜히 말씀드리면 괜히 와전되고 커지니까 그냥 얘기 안 할게요. 좀 엉덩이를 찔렀다거나 이런 건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연락드리겠습니다.
상태는 지금 어때요? 지금 좀 반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끊겠습니다. 그렇다면 승민군은 왜 이런 잔혹한 계급도를 만들었을까요? 일종의 놀이 문화를 빙자해서 서열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는 단지 게임, 놀이를 했을 뿐이다라고 자기 책임을 중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구조 또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든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피해를 당한 7명의 아이는 우울과 불안 증세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발끝 담당이었던 한결이의 심리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던 게 아직까지 한테 못 들은 게 있어요. 뭐 또 경찰서 가서도 수사관님이 그 내용을 물어보면 또 울어요. 한결이가 부모님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가장 많이 상처가 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엄마나 아빠의 진짜 에 대해서 욕을 계속했어요. 이게 뭡니까? 비하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우리 진짜 속상했겠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결이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심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는 말 대신 그림을 꺼냈습니다. 그냥 편한 데다가 이 원을 우리 가 이름 하나만 지어줘. 5번째 원은 정말 싫은데 가끔이나 자주 보게 될 것 같은 사이.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이름은 적지 못하는데요. 이런 심리적 마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이가 드러내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운 상태고요. 이런 걸 내가 거론하거나 하는 상태를 좀 회피하고 싶은 매우 좀 심리적인 회피, 수동적 성향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요. 이런 상태가 더 안 괜찮은 거죠. 현재는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아이고 참. 교묘히 숨어들고 잔인하게 변해가는 학교 폭력. 우리 아이들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학교 안에서, 급우 안에서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다른 친구들이 알거든요. 근데 그걸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번 2025년에 학폭법이 개정됐는데 딥페이크에 관한 게 들어갔거든요. 그런 걸 올려도 학폭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것처럼 진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재 또는 대책 이런 것들도 함께 진화하고 대응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는 이 계급 교실을 끝낼 준비가 되었습니까?